이제 사실 지미송님이 호텔을 찾다가 길을 못 찾으신 적이 있어요. 아, 세계적인 비트맥시도 길을 못 찾습니다. 그거를 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구해드렸습니다. 이 하원 청문회였나요? 4성급 장성, 미로 치면은 뭐 별 4개 장군이죠. 이 나오셔서 미 군에서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고 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딸깍 한 번이면은 핵미사일 날아가는 사람. 네.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파워 프로젝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뭐 풀노드를 돌리고 있고 막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어떤 연구를 할지도 이제 명확한 거죠. 이 비트코인이 가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겠죠.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왜? 다녀오신 얘기. 뭐 하나 빠졌다고 네, 하는 게 그게, 그거구나. 그게, 네, 라스베가스 갔다 라스베가스 오신 얘기. 그거 궁금하시죠? 네. 네네. 과연 회사 돈으로 놀고 온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일을 했느냐. 뭐 아마 이 회사는 보고서까지는 안 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성과를 갖고 왔는지 가볍게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네. 아토믹님, 이게 언제 돌아오신 거죠?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여기 도착한 게 5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노동절에. 네, 노동절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춰서 들어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십니까? 저희가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4월 30일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짜가 여기 이제 하루 한국이 더 빠르다 보니까 끝나고 새벽에 바로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하루가 더 지난 거죠. 지금 라스베가스가 저희 지난번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유튜버 분들 모시고 했을 때처럼 뭐 망고님, 신하부님 같은 유튜버 분들이랑 이제 오리진엑스 운영하시는 라이언님, 그 다음에 아토믹님, 그 외에 몇몇 분들이 합쳐져서 원정단으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거기서 정말 망고는 마이클 세일러와 하트 데이트 영상을 찍었는가? 잭말러스 그다음 잭도시는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만나봤자 화상 미팅일 텐데 불가능했을 거고. 네네. 잭말러스하고는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가? 이게 궁금한데 결과를 좀 알려주시죠. 결과적으로 데이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했다. 네. 근데 망고는 아니다. 망고님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럼 누굽니까? 들어갔습니다. 지미송입니다. 지미송과 근데 네, 망고님도 했고 사실 저희 7명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미송이요? 네. 이거 굉장하신데요? 어떤 데이트를 하신 거죠? 이제 컨퍼런스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네. 이제 사실 지미송님이 호텔을 찾다가 길을 못 찾으신 적이 있어요. 그날. 네, 그날 컨퍼런스 도중에. 여러분, 세계적인 비트맥시도 길을 못 찾습니다. 그거를 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텔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네. 커가지고 거기가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아니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누구 모셔다 줘야 될 정도의 연배가 있는 분이 아닌데. 연배는 있으십니다. 네. 네. 어쨌든 있으신데? 네. 좀 어려워하셔서 그걸 또 거기서 또 도움을 드린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네. 4명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네. 저녁에 이제 그 지미송님이 커피 한잔 하자.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감사의 의미. 네, 그날. 근데 지미송님하고 그 아토믹님은 그 친분이 좀 있잖아요. 원래 알던 사이 아닌가요? 네,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근데 그 4명에는 아토믹님은 안 계셨고. 네,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친분이 없는 4명이 데려다 드렸는데 그러면 너네들 커피 한잔 해서 다 같이 갔더니 이제 그때 만나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소규모 미덕 비슷하게 하셨겠는데요. 그렇게 됐죠. 시간도 꽤 오래. 네, 저희가 그런 우연이? 둘째 날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셨는데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약간 박찬호 형님과 하네요. 예. 투머치. 네, 투머치 토커구나. 예. 그 세상에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요. 다 이렇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거나 말이 많거나. 하지만 어찌됐든 세계적인 비트 맥시인데 그럼 그분이 끝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그 주제는 뭔가요?
뭐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각자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너네들도 한 번씩 얘기해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기 간증 타임처럼. 아, 간증 타임. 네. 물론 이제 사실 비하인드긴 하지만 네.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사실. 못하는 척하는 거죠. 한국말 못해요, 뭐 이런 거죠.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이제 거의 다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거의 다. 저희가 이제 형님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데 잘하십니다. 아, 그럼 뭐 되게 편한 분위기였겠네요. 편하게 이제 해주셨죠. 되게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이제 막 네. 한국말 하시니까 잠깐 이제 구수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잘. 카우보이 모자 쓰고. 네. 아,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 이제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예. 뭔가 그 다음에 뭔가 한국에 오신다던가 뭔가 그 다음 스케줄이 연결된 게 있나요? 이제 지미송 형님은 7월 18일 토요일에 이곳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여기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에 토요일에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네. 네, 오시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은 루마로 이제 따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미더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결정된 건가요? 거의 결정됐어요. 아. 그 전에 사실 좀 이야기는 하긴 예, 했는데 했지만 이제 거의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거의 결정을 좀 저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모르고 노인인 줄 알고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장님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내가 너네들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리고 커피 마시다가 그래 내가 한국 갈게 뭐 이런 흐름으로 전개된 건가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지미송 이게 형님. 무슨 일이죠? 그래서 길을 잘 역시 안내해 드려야 여러분, 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인사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늘 도와드리고 착하게 살아야 이런 행운이 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에서 지미송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강의도 있고요. 북 사인회도 있습니다. 북사인회 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심지어 무료? 네. 기가 막히네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미송 얼굴 보고 싶다. 나도 길 안내 한번 해주고 싶다. 하시면 그날 오리진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많이 활동하신 분 위주로 이제 승인해서 받으실 예정입니다. 아 작업 증명을 하나요? 예. 이곳에 아. 많이 오신 분들 오리진 한해서. 최다 그러니까 오리진의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네. 커트라인을 긋겠다. 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뭐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그러면은 그 커트라인을 긋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긋는 거는 뭐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그럼 부지런히 오리진 오셔야- 하우스로 오라는 오셔야겠네요. 얘기네요. 네, 열심히 오시면 됩니다. 아 이 집 장사 잘하네. 이 집 장사 잘해. 아토믹님 수완이 많이 늘었어요. 별별 이 마케팅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미송 형님하고의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나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유튜버 분들 두 분이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그런 연사하신 분들 거의 저희가 15분을 찍었고요. 아니 그분들 뭐 그 약간 지원해줘서 보내가지고 세상 공짜 없네요. 그냥 중노동 시켰네. 저희가 3일 동안 열심히 빡시게 이제- 굴렸네 빡시게. 네, 빡시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티켓 끊어줬다고 좋아라 했거든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이제 집어넣고 15명 인터뷰 굴렸네 그냥. 네. 와. 예. 그 연사 어떤 분을 이제 인터뷰했는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망고님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망고님, 신하부님 영상에서 하나씩 베일이 풀린다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를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 15명이 다 대여급입니까? 거의 다 대여급. 거의 다 대여급? 네. 논란의 장면이나 뭔가 충격적인 인터뷰의 내용도 있습니까? 있다고 해줘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망고님, 신하부님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가셔서 구독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뜰 겁니다. 자, 그럼 라스베가스는 좀 풍성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뭐 주요 목적이 이제 유튜브 활동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한번 얘기 주실 때는 9월인가요? 9월에 컨퍼런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리진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고
그 컨퍼런스의 연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다고 했는데 그 어떤 연사가 초청에 임했는지 뭐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좀 오리진 입장에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엠바고 풀리는 날짜 같은 게 예.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5월 23일 이번 달 네, 이번 달. 토요일 저희가 피자데이가 있는데 네. 그날 이제 일부 공개를 합니다. 아 여기서 공개를 합니다. 그때 말씀 주실 때 그 컨퍼런스 이름이 오리진 서울입니다. 오리진 서울.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도 안 들어가요? 네, 오리진 서울. 근데 오리진 서울이 어쨌든 컨퍼런스인데 예 맞습니다. 오리진 서울 그 행사에 그때 뭐 한 80분 연사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총 몇 분 정도라고 하셨죠? 아마 지금 목표는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0분에서 100분. 아 누구 오셨나요? 네네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끊고. 네네. 예.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네. 네? 의자 가지고. 아, 예.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이으면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냥 쭉 하고 있어요. 네네. 자르면 되는 요런 거라서. 요런 느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부로님 아니세요? 예. 자부로님 저쪽 안으로 좀. 네네. 자부로님은 참고로 예전에 저희가 그 시타델에서 마라톤 한번 같이 참여해서 갔는데 그때 저희 양말 주시려고 스택사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뭐 있었더라? 무슨 뭐 호들. 호들 이렇게 써져 있는 양말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 양말 그 자리에서 다 갈아 신고 그거 신고서 뛰었거든요. 그 양말 저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다들 양말 바로 그거 저기서 팔고 있습니다. 저기. 아 여기에서. 자부로님 양말을 네네 저 문 쪽에 보면은 네,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자부로님이 양말 공장을 하시는 거죠? 예. 공장이 아니고 양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제가 이제 브랜드 이제 새로 해서 내보는 그러니까 OEM만 하다가 제가 직접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아, 직접 판매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폭스콘이었다가 내가 애플이 돼보겠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컨셉은 약간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럼 장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죠? 라이트닝으로 누가 결제하셨더라고요. 아 벌써요? 네. 뭐 샵이 있나 보죠? 여기 비트코인. 아 여기서, 여기서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신기해. 처음 깔고 결제 들어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요게 지금 저희 방송에 그대로 타서 나갈지 모르지만 이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딱 맛깔나게 요 정도 순서에서 멈추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주님들이 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돈 내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고가 왜 들어오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에서 아쉽지만 하여튼 자브로님의 양말은 기가 막혔다. 여기까지만 스포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게 이제 그 네네. 연사가 80분 정도나 계신다. 그래서 예. 그게 지난번 팟캐스트 때 오픈됐을 때 누가 댓글로 그러셨어요. 뭐 1분씩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80명이 나오냐. 이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저희가 구성된 겁니까? 목표입니다. 목표. 80명이 오시면 좋겠지만 일단 80명을 목표로 이제 연사 섭외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80명이 다 오시면 네. 뭐 이렇게 세션별로 이렇게 룸이 여러 개가 있어서 동시에 네. 진행되는 구조인 거죠? 네, 룸도 여러 개가 있고 이게 한 분 한 분 하시는 세션도 있고 네. 이제 뭐 토론을 4분 같이 하시는 세션도 있고 단체 토론도 있고 저희 무슨 학회 갔을 때 세션별로 이렇게 룸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성돼서 총 80여 분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마치 마이클 세일러 마곡에 올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지금 또 희망 주는 거 아닙니까? 요 내용은 이제 그 저희 5월 23일 피자데이 때 알겠습니다. 피자데이 때 그냥 119 오픈된다. 그러면 예. 피자데이 때 119 오픈되는 그 멤버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좀 포함되어 있겠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쉬워도 예, 넘어가 드리죠. 네 그 정도에서. 기다려야죠. 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리진 서울 행사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피자데이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숨기는 게 워낙 많고 뭐 영상은 망고 신화부 거 봐야 돼서 오픈 못한다. 뭐 연사 누구 섭외했는지는 또 무슨 피자데이 때 오픈한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팟캐스트에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주제 갖고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미님 헬스는 짐 플러스
야, 진짜 라스베가스 갔다 오더니 다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이거 커트해야 되겠습니다. 커트란 없어요. 커트. 내 딸바님. 헬스는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이게 기억했습니다, 아토미님이 제가. 이상하게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에 약해요. 아 사실 제가 어제 그 캠핑 갔다 와서 아직 지금 좀 정상 컨디션이 캠핑 아닙니다. 때문이다. 예. VPN은 노드 VPN. 아 이거 캠핑 갔다 왔는데 노드 VPN은 왜 맞춰? 이상하잖아요. 노드 VPN 광고주님만 좋아하고 지금 딘자리님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 아안 됩니다. 네, 여러분 헬스는 갑자기 제가 까먹었는데 왜냐면 그 다음 그걸 이렇게 넘기려고 했었는데 헬스는 뭐죠, 내 딸바님?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네, 원래 요거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걸 찾아가지고 쭉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잠깐만 찾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거 어디 갔지? 사실 평소에는 이것보다 잘하는데 오늘 좀 네, 맞아요. 약간 버벅드네요. 네네. 셋 다. 많이 덥습니다 지금. 자, 헬스는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마곡역 6번 출구 보도 1분 거리 마곡 595 빌딩에 있는 300평의 넓은 운동 공간, 그리고 라이트닝 결제 시에 기존 가격 46만 2천 원을 33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 이거 보고 지금 사장님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장님은 없다. 가격이 미쳤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친 가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PT 2회 무료 제공. 그리고 원래 내 딸바 리스펙 아토믹 구독 인증하면 무료 체험하게 해주는 게 4월 한정이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4월 지나자마자 그냥 기한 없이 언제 오셔도 저희 구독자라는 걸 인증하시면 바로 무료로 하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고 하니까 마곡역점 한번 가셔서 경험해 보시고. 내 딸바님, 지금 요 딘자리님이 말씀하신 게 이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에 그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한 몇 가지 말씀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어필을 해주시죠. 네, 그 샤워 부스가 보통 다 같이 이렇게 공중 목욕탕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단체로 샤워하는 그런 남들 거 건데, 다 볼 수가 있죠. 네, 그죠. 근데 개별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역시 그런, 비트코이너. 네, 프라이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설이 있고, 요거는 저도 좀 놀란 건데 그 드라이기를 전부 다 저 다이슨으로 구비를 하고 계시대요. 보통 거기는 이제 중국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이슨으로. 네, 다이슨으로 다 해놓으시고. 차이슨 아닙니까? 다이슨? 네,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그리고 운동 끝나면 물론 뭐 시간 없으면 후다닥 바로 끝나고 이제 샤워만 하고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이 있다면 반신욕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반신욕기도 구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 정도면은 호텔급 헬스장이라고 왜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진플러스 헬스PT 마곡역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자, 헬스는 진플러스, VPN은 노드 VPN, 팟캐스트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아토믹, 리스펙, 내 딸바가 진행하는 비트코인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일단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며칠 됐는데 한때 이제 그 트윗을 비롯해서 X나 뭐 이런 곳에서 난리가 한번 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 하원 청문회였나요? 거기서 4성급 장성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별 4개 장군이죠. 이 나오셔서 미 군에서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고 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덤덤하게 그걸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그거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요 얘기만 잠깐 기사로 본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딸바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고 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각설하고 이 논란의 영상이 됐던 정말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미국 그 청문회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상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한번 다 같이 보고 가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To another subject, our competition with China.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중국과의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금융 패권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을 추진한 이후에 나온 일인데요. 제동님,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글로벌 영향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적을 억누를 수 있는 힘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 도구로서의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블록체인, 그리고 작업 증명, proof of work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통해 네트워크를 알고리즘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상의 비용을 적에게 실제로 부과하는 컴퓨터 과학 도구로서 놀라운 잠재력을 부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은 강력한 파워 프로젝션을 위한 귀중한 컴퓨터 과학 도구이며 금융적 측면 외에도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미국이 비트코인 경쟁에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따로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은 peer-to-peer, 즉 신뢰가 필요 없는 가치의 전송 방식입니다. 미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딸바님 그 영상 봤는데 뭐 일단 지금 이게 청문회에서 나온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진행됐던 거를 봤을 때의 느낌하고는 여기는 좀 사뭇 학구적인데요? 네, 아주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소프트워라는 요 책, 그러니까 제이슨 로리라는 그 애가 얘기한, 그러니까 애가 아니죠. 그분도 장성입니다. 그분도 장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소프트워의 개념을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쏙쏙 귀에 박히셨을 텐데 그 개념을 모르시고 비트코인의 그 소프트워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것만 딱 들으시면 굉장히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용어들도 막 나오고 그러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설명하기 전에 내 딸바님이 표현한 소프트워라는 책, 제이슨 러울이라는 그 사람이 쓴 그게 약간 무슨 그 논문 같기도 하고 책 같기도 한 그거. 하여튼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안으로 와야 되는데 아토믹님, 예. 소프트워라는 그 책이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 아까 설명해주신 제이슨 로리가 2022년에 이제 발간한 책이고요. 그 챕터가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논문처럼 이제 발표가 되었고 부제가 그 파워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해석하면은 그 어떤 힘의 투사. 네, 힘의 투사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과 이제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의 국가적 전략 중요성이라는 이제 그 부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자기가 개발한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이 힘의 투사가 어떻게 이제 발생하고 이걸 이제 비트코인 사이버 영역에 왔을 때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장군이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전쟁 또는 이제 국가의 그런 어떤 방패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서 이제 그런 중요성을 좀 강조한 책이긴 하거든요. 네. 네, 요 책이 되게 그 초반에는 되게 좀 그렇게 막 엄청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미국 지금은 전쟁부죠. 전쟁부가 정확히는 이제 판매 금지를 내렸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죠. 예, 바이든 정부 때 판매 중지를 이제 요청해서 실제로 그 책이 리스트에 내려가 가지고 그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금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이제 금서는 좀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고 어쨌든 판매가 중단된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 그 찍어내진 않았고
그 이후에 약간 그 판형이 좀 변경돼서 찍어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판매가 중지된 책입니다. 한국에는 번역된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죠? 이제 물어봤거든요. 제가 네. 그때 직접 물어봤는데 이제 그 번역하려면 보통 이제 해외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출판사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분은 출판사 통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책을 냈기 때문에 그 이분이 이제 사실 허가를 해줘야 이제 번역본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바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펜타곤에 아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락 관련한 게 쉽지는 않아서 판권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예, 펜타곤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이제 원서 형태로 밖에는 볼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것들을 좀 보기 편하게 이제 조금 번역을 좀 해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 정도. 예, 저도 엑스의 그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렇게 그분을 태그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이 제가 쓴 게 괜찮은지 막 리트윗 해주시고 오. 네. 아마 우리 그 또 영어에 강한 넷달바님은 원서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지금 아토믹님이 언급 주셨던 것 부분에서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싶다 이 책의 핵심 요거다라는 거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전쟁이라고 하면 다들 막 총칼 들고 싸우고 막 총 쏘고 폭탄 서로 집어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전쟁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를 뭐 키네틱 워 아니면 핫 워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뜨겁게 싸우는 거죠. 진짜로 치고받고 정말 죽일 기세로. 근데 이 워 앞에 소프트,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서로 에너지를 막 뿜으면서 경쟁하는 건 맞는데 에너지를 뿜으면서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이거를 가리는 경쟁, 경합은 맞지만 그 방식이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분이 만든 용어겠죠. 소프트워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워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뿜고 방출하기는 하지만 그 방출한 에너지로 경쟁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는 게 아닌 네. 방식을 일단 소프트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에서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비란 없는 이 어떤 자연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가 시스템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오랜 시간 검증된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서열을 나누고 그 서열에 따라서 자원을 먼저 취득하는 구조로 발전된 현재의 생태계는 야생의 생태계는 우리 인간한테도 다 동일하게 사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피엔스도 결국은 서열을 계속 끊임없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형태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방법이 핵이 이제 발명되고 핵을 각국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싸우면 거의 끝장으로 파멸로 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의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서열을 나누고자 하는 힘의 어떤 부딪힘 이거는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돼서 다른 방식으로 투영돼야 할 텐데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 밀덕이라고 하죠. 되게 군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재밌게 들으시겠지만 밀덕은 밀리터리 덕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밀덕.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야,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실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터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중국 싱크탱크가 저기서 저러고 있네. 야, 저희 사령관님, 우리는 뭐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나요? 질문을 하니까 전투사령관 그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로 높은지 좀 제미나이나 클로드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냥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 영상에서 발언을 한 분이 네, 그 장군이. 그러니까 거의 뭐
딸깍 한 번이면은 핵미사일 네. 날아가는 사람. 네,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파워 프로젝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뭐 풀노드를 돌리고 있고 막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야, 이게 그 아토믹님 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순히 어떤 금융의 투자 대상 그 다음에 뭐 가치 저장 기능 뭐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뭔가 핵무기급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도 이제 막히는 게 여길 겁니다. 아, 다 알겠는데 근데 노드는 왜 돌려? 라고 할 거거든요. 국방부가 노드 왜 돌리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긴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제 노드를 돌린다고 했고요. 연구 목적이요. 예. 어떤 연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드가 이제 하는 일이 뭐 다 알다 보니까 어떤 연구를 할지도 이제 명확한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가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겠죠. 검열 저항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한 어떤 수치화한다던가 미국의 그런 국방을 위해서 또는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제 노드를 돌린다는 건 사실 뭐 이건 그냥 정해진 거죠. 저희 지난번 유튜버 그 팟캐스트에서 세틀러님이 왜 플로드를 돌리나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자주 국방이죠? 라고 했었는데 딱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검열 저항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타임 스탬핑 서버라고 하는 시간 기록에 대한 어떤 무결성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뭐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추정인데 어떤 사이버 공격 환경을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탄력성,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 해야 될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의 표지에 술록이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그 수술록이죠.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근데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뿔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뿔이었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길 필요가 없다. 그냥 뾰족하게 생겨서 코뿔소와 같은 뿔 또는 맹수가 갖고 있는 발톱처럼 날카롭기만 하면 그게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목적에서는 가장 적합하지만 술록의 뿔이 나무 가지와 같이 뻗어 있는 건 그렇게 동족끼리 어떤 서열을 나누기 위한 힘의 싸움을 진행할 때 누군가 피해를 보고 죽게 되는 상황을 받고 서열 경쟁을 하되 서로가 상처 주지 않게 되는 그 힘의 균형은 만들기 위한 형태로 부딪히면 서로 뿔이 엉켜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게끔 대신 누구의 힘이 센지는 확인할 수 있게끔 발달된 것이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으로 그렇게 커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야말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인류가 전부 어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어떤 그 힘의 균형과 서열을 나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워라는 개념에서의 비트코인은 이제 누군가를 파괴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시레이트의 형태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파워가 센 건지를 증명하는 툴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예시가 방금 순록의 그 힘싸움도 그거의 일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뿔이 서로를 향해 있지 않고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자신을 향해. 그래서 뿔을 갖고 막 이렇게 서로 밀거니 막 당기느니 막 이런 힘싸움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예시고 제가 주로 드는 예시는 여왕개미의 비행 요건데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에서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피 터지거든요. 서로. 네. 수컷들끼리 막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그러는데 여왕개미와 짝짓기를 할 수케미는 수케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에 성공하는 수케미 하나가 딱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왕개미를 끝까지 쫓아간 한 명. 예.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를 가리는 건 맞지만 그 방식이 서로 막 턱으로 물어뜯고 막 사지 절단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구력으로. 예, 지구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끝까지 남은 한 놈은 나랑 결혼이야.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요 이제 책 그 바로 전 챕터가 이제 그런 이론을 계속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해서 얻는 이익과 그 여기는 이제 그 공격 비용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공격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피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해를 다들 최소화하고 내가 공격했을 때 가장 이득을 얻는 쪽으로 자연은 다 택한다라는 그 방정식을 세우는데 사실 이것도 다 같은 논리에 속하는 거죠. 내가 얻는 이익은 최대화하되 동족끼리 또는 내가 얻는 피해는 거의 제로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안 싸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희끼리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를 근본위제 시대에 한 나라를 침략하면 거기에 있는 금을 전부 다 싹 내가 가져가서 뺏을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공격해도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협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물리적 탈취가 뭐 물론 니모니가 어디서 깠다고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뭐 누가 개인이 지금 니모닉 관리하는 수준이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협상을 통한 어떤 뭐 교환이나 아니면 딜 외에는 이렇게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에서 과한 어떤 그 공격 심리들을 좀 죽이고 대신 협상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툴이 되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지난번 팟캐스트였나요? 뭐 이때도 얘기했지만 꼭 이란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면 에이씨 나 몰라 나 비트코인 할래?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비트코인을 썼냐 안 썼냐 비트코인을 채택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 원리도 같이 뭔가 이 책의 내용에도 담겨 있고 그걸 미국 국방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신중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뭐 파워 프로젝션이라는 단어 썼다고 뭐 그렇게 한마디로 설레발 칠 거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성 장군 이 전투사령관의 입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애둘러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또 고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 텐데 저는 특히 이분 얘기 중에 그 비트코인은 현실입니다. 비트코인 is reality 이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되게 아주 좀 주목하게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관통하는 그 주제,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동안 이 어태커, 그러니까 해커가 됐든 아니면 사이버 보안을 막 무력화시키려는 그 적국 세력이든 실제 현생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스팸을 막 뭐 하나 보내는 거랑 100개 보내는 거랑 10만 개 보내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 디지털은 스케일업이 워낙에 네. 잘 되니까. 근데 에너지를 거의 들게 할 수 없었던 이런 사이버 보안, 뭐 디지털 분야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해시캐시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해서 외부의 힘을 굳이 빌려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찰 기동대가 막 해커 소굴로 막 저기 쳐들어가 갖고 막 전기 끊고 막 체포하고 막 총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해커 스스로가 돈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생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벽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실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이 영상 보시면 2번이나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 내용이 나왔나 아니면 다른 책에선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해커의 해킹이라는 행위는 공격 행위에 의한 비용은 적은 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커 입장에서는 해킹을 시도할 수밖에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가성비가 되게 높은 그렇죠. 이 책에서 나온 거죠. 내용이죠. 근데
이제 POW를 특히 여기서는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 사제 방송 이후에 제가 자꾸 자체 필터링을 좀 하게 되긴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아담백이 처음에 POW 만들 때도 그게 이제 스팸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팸이 막 그냥 무작정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지는 게 공짜니까 막 뿌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비용이 지불되게끔 만드는 걸로 스팸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개발했던 것처럼 요 제이슨 로울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작가가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지만 물리적인 비용이 들게끔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존재해야 사실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어떤 힘의 투사가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 게 POW 방식을 기반으로 한 타임스탬핑 코인 네트워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해킹을 해서 뭐 비밀 정보가 됐든 내가 감추고 싶은 거 혹은 공격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지고 뭐 어지럽히고 가고 그러면 그동안은 해커가 감당해야 될 공격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 바깥에 있는 그 사법권, 예를 들면 뭐 치안 행정력 이런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해 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사법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무슨 살인 청부를 막 이렇게 청부받고 온 그 킬러한테 막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 비용인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었지만 지금까지는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굳이 내가 킬러 고용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우리 시스템 해킹했어요. 제 좀 혼내주세요. 경찰 아저씨 빨리 제 때려주세요. 이걸 안 해도 해커가 혼자서 해킹하려고 하다가 자기 에너지 다 써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그 비행을 마치지 못하고 죽는 수케미처럼 그냥 스스로 이거 저도 약간 검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스스로 뒤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의 보안의 룰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그 방송에서 그 강의였나요? 거기서 얘기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이렇게 뭐 어떤 그 수치 단위로 설명할 때 미 핵 잠수함 뭐 3개인가 4개인가가 합쳐진 정도의 어떤 에너지의 값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미국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보호하고 그곳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전부 다 이렇게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핵잠수함 여러 개가 모여 있을 정도의 거대한 에너지 파워를 갖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뭔가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에너지 보안, 그러니까 어떤 보안 체계가 없겠구나 뭐 이런 판단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토믹님 요런 내용들이 뭐 이제 그 책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온 적은 없죠. 이 책의 사실 절반 이상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걸 공격하려면 공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잡아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냥 계속 깔죠. 그 거의 이론이 절반이 다 그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결국은 어떤 걸 내가 공격하려면 그만큼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하려면 그만큼의 피해를 내가 온전히 입기 때문에 그 공격할 요인이 없어진다는 게 결국은 사실 결론이긴 하거든요. 네. 이 책의 내용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면 딱 꼬집어서 그렇게 워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책을 무슨 의도에서 썼고 뭘 표현하고 하려고 한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테스트 중이다 공부 중이다 했다면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 이제 사실 여기서도 그 책에서도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용어를 약간 비트 파워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점점 더 큰 액세스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나 파워를 점점 더 가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투입량도 점점 많아질 거고 어떤 전기 비용이나 시간도 계속 축적되니까 이거를 소유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트 파워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파워를 점점 더 강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진다는 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 비교해 보면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힘의 투사를 통한 서열 경쟁이 내륙에서 진행되다가 해상권의 힘으로 연결되고 그게 공중권,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나가서 이제 그 우주 공간 안에서의 대결, 우주군의 창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언젠간 부딪히고 그 공간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이제 힘의 어떤 그 추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자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 내용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중국 아까 잠깐 중국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채굴 금지했고 그 다음에 뭐 암묵적으로 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개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권장하는 느낌은 아닌데 지금 중국 안에서의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과 달리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탈버님? 네, 사실 이 하원 의원이 언급한 그 중국 싱크탱크에서 발간했다는 그 리포트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출처인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아토믹님 아십니까? 저도 보고서를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21년도 그 채굴 금지 이후에 중국의 채굴 기업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으로 와서 나스닥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회적으로 다 이제 들어와 있죠.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네달바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중국이 한번 똥볼을 찼다. 네. 네. 그때 채굴 기업들을 다 금지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해시레이트를 그쪽 중국 쪽 기업들이 중국 지역 안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미국 쪽, 캐나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큰 똥볼이었다라는 느낌, 자살골에 가까운 거일 것 같다 했는데 중국도 알고 있을까요, 이제는? 뭐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기록상으로는 0%가 됐던 해시레이트가 지금 다시 미국 다음 2위로 올라선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를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아까 제가 안 읽어봤다는 그 중국 싱크탱크의 그 리포트를 읽어봐야겠지만 일단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구나는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게 거기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우리가 진짜 필요하구나의 단계로 가는 그 현재 진행형일 수도 아니면 벌써 거기에 딱 도달을 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앞을 향해 가는 상태일 수도 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G2 정도의 규모를 갖고 전 세계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국가의 그 조직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식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판단들을 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이슨 로어리가 이 얘기를 처음 했을 2022년, 2023년만 해도 이 사람 말고는 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군 내부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이너야 있었겠지만 이걸 이렇게 막 이론을 그 체계화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을 테죠. 근데 올해 2026년 4월 말이 돼서 전투사령관이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조직의 방향이 거기를 향해 거대하게, 그러니까 개인 몇몇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대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안에도 당연히 비트코이너가 있을 거고 그 안에도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제이슨 로리의 그 소프트웨어야 뭐 인터넷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 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터치해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군 내에도 개개인들이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걸 것 같고 근데 그게
과연 미국처럼 이렇게 조직의 어떤 그 하나의 딱 그 꼭지가 돼서 전체가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안 움직이고 있느냐는 네, 한번 리포트 보면 그래도 답이 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 투자 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국방과 연결된 보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 소프트워라는 책하고 이번에 미 하원 청문회에서 그 4성급 장군의 메시지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만 있을 것 같은 보안, 이 보안이 사실은 우리하고도 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보안이고 그 인터넷 보안과 관련돼서 VPN 굉장히 중요합니다. VPN 서비스는 노드 VPN이죠. 노드 VPN입니다. 네. 노드 VPN 가장 이렇게 갑자기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노드 VPN 전 세계에 168곳 8,400개 이상의 서버로 VPN 업체 중에서 최대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비트코인급입니다. 바이러스 및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 기능이 있어서 멀리어도 다운로드 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 트래커도 차단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크웹 모니터링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과 30일 내에 환불 보장 요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고 특히 저희가 이 팟캐스트 전용 링크 또는 쿠폰 코드를 통해서 2년 플랜 구매 시에 4개월 추가 보너스까지 5월 27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79% 할인 중이니까요. 지금 화면 위에 띄어져 있는 전용 링크 그리고 쿠폰 코드가 뭐죠? 아토미님? BTC VPN입니다. 네, BTC VPN 쿠폰 코드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 혜택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의 중요성과 우리 IP 보안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 VPN을 꼭 노드 VPN을 사용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시든 하시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듣고 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고 근데 이것만큼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거를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좀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사이트 가입할 때 예를 들면 동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조금씩 점검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치면 VPN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만약에 VPN이 뭐지? VPN을 왜 써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고 서칭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VPN이 이래서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써봐야 되나? 이거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 요 문턱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가보시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문턱까지 가시면 노드 VPN을 사용해 주시면 이제 더 좋은 거고 근데 아무튼 자기 자신의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되거든요. VPN 서비스라는 거를 너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네, 이런 트리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탈바님은 VPN 쓰십니까? 네, 저는 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럼 어떤 VPN을 사용하고 계시죠?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진짜 설마? 네, 공교롭게도 노드 VPN을 처음 쓰게 된 게 2021년 그때. 예. 그때부터 뭔가 이런 보안과 개인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항상 동의를 예를 들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 눌렀다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종의 그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겪는 편집증에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VPN도 알아보고 뭐도 하고 근데 마침 또 집에서 그때는 이제 해외에 있었으니까 국내 OTT나 이런 거를 들으려면 VPN을 해야 된다더라 해서 그 전까지는 왠지 무슨 매달 얼마 내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그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랬다면
그때 마침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찰나에 또 마침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시기가 겹쳐가지고 비트코인을 안 시기랑 겹쳐서 딱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말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웃고 계실 테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 계속 계셨었다면 그러면은 아마 VPN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OTT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VPN을 깔아서 이제 한국으로 접속을 해서 가는 건데 이게 VPN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도 언제든 국내에 있는 뭐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내 계정에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예능 이런 것들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면서 넷달바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개인 프라이버시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토믹님, 예, VPN 쓰십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예, 노드 VPN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네. 저는 2022년부터 썼고요. 1년 느리네요. 네, 조금 1년 넷달바님보다. 느렸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그 편집증처럼 이제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곳에서 요구하면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뭘 요구하고 어디에서는 뭐를 필요로 하고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정보를 주기가 싫어서 네.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 사이트나 이런 거 가입할 때는 VPN을 켜고 네, 키고 들어가서 키고 가입하고 어떤 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곳에는 뭐 네, 다른 정보를 뭐 넣는다던가 아니면 아이디를 분리해서 쓴다던가 뭐 아니면 약관도 한 번씩 더 꼼꼼히 읽어보고 이거 2022년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런 개인 정보를 나름 관리하고 어떤 정보를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할 때 그 사실 고객들은 잘 안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더 봤거든요. 뭐를 요구하고 있고 그럼 거꾸로 이제 그런 다른 회사들도 어떤 가입할 때나 이럴 때 다 정보를 요구할 텐데 그 약관 안에서 이제 그냥 동의 하면 진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누가 가지고 활용하는지 그거를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약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을 때 이제 여기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체크만 하는데 자기는 다 읽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체크만 하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쁘니까 이제 네. 여기 체크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은행이든 어떤 사이트든 뭔가 약관에 이렇게 뭐 길게 써놓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면서 대충 체크하게 만들면 일단은 노드 VPN을 한번 켜고 혹시 내 IP 정보나 이런 걸 가져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켜놓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동의할 부분만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다른 정보를 넣어가지고 내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는 그런 형태로 가입해도 된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다. 예. 네, 이건 요게 이제 네. 그런 개인 정보를 뭐 가져간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하나의 습관을 하나하나씩 들이면 어떤 내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할 확률을 상당히 낮춰주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하루에도 제 그 메일에 수많은 스팸 메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낚시용 그런 스팸 메일들도 많이 오거든요. 뭐 갑자기 뭐 국세청이다. 그다음에 뭐 지금 5월 또 이렇게 뭐 종합소득세 시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때문에 뭐 계속 반송되고 있어서 최종 공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깜짝 놀라게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잘못해서 클릭하게 만들 뻔한 그런 멘트들, 그 다음에 뭐 교통범칙금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끝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스팸함에다가 때려 넣었는데 혹시 저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노드 VPN 깔고 좀 평상시에도 켜놓고 그것을 클릭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된 걸 클릭하더라도 한 번 더 그 다크웹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광고주의이기 때문에 노드 VPN을 계속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겁한 순간들 많거든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낚여가지고 채널이 해킹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버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중한 금융 정보들 잘 지키시면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비트코인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토믹, 넷달바, 리스펙이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두 가지 주제, 라스베가스 이야기, 그 다음에 소프트워어랑 미 하원 청문회 요 얘기까지 했는데, 이분은 우리들만의 좀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툭툭 이제 조금씩 했었어요. 부동산 모임에서요. 예. 비트코인이 압구정 아파트야.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썩 빌라야. 제가 공장을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면은 5년이 지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는 다 오르고 저희 마진만 깎이는 구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보다. GPT한테 이제 작년에 물어봤어요. 주식을 80% 넣고 비트코인을 10% 넣고 저축을 10%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을 10%. 걔가 챗GPT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을 같이 언급합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